죽은 자가 삼킨 진실. 그 대가는 무엇인가? 조선 최고 양반가의 7대 독자가 급사했다. 천한 여우자 여진의 손끝만이 시신 뱃속의 기이한 이물질을 찾아낸다. 가문에 들이닥친 멸문지화와 영모의 누명. 증좌를 찾으려면 금기를 깨고 사대부의 배를 갈라야만 한다. 실패하면 그녀의 몸은 찢기고 온 집안은 피바다가 될 것이다. 서늘한 칼날이 죽은 자의 살캄을 찢고 핏덩어리가 끌려 나온 순간 그 안에 숨겨진 것은 파멸의 덫인가? 끔찍한 진실인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용한 이야기 낭독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바쁜 하루를 내려놓고 민담과 야사, 그리고 마음을 울리는 옛 이야기를 편안히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시고 이야기 속에서 조용한 휴식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조선의 새벽은 늘 차갑고 습한 안개로 덮여 있었지만 오늘따라 최사또의 거대한 기와집을 둘러싼 공기는 유독 무겁고 끈적하게 가라앉아 숨을 막히게 했다. 잿빛 하늘 아래 웅크린 기와 지붕들은 마치 웅크린 짐승의 뼈대처럼 서늘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고 마당에 내려앉은 짙은 서리는 발걸음 소리조차 날카롭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쥐죽은 듯 고요하던 이른 아침의 무거운 정적을 갈기갈기 찢고 나온 것은 안채 깊숙한 곳에서 돌연 터져 나온 여인들의 찢어질 듯한 통곡 소리였다. 그 처절하고도 소름 끼치는 비명은 두꺼운 돌담장을 훌쩍 넘어 텅 빈 흙먼지 골목길을 억울한 유령처럼 배회하며 끔찍한 비극의 시작을 온 관아 안팎에 섬뜩하게 퍼뜨리고 있었다. 관아와 맞닿은 사또의 넓은 본가는 그야말로 끔찍한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고 수많은 하인들은 넋을 잃은 채 우왕좌왕하며 차가운 뜰을 미친 듯이 뛰어다녔다. 대청마루 끝에 힘없이 주저앉은 최사또는 초점 없는 흐릿한 눈동자로 굳게 닫힌 사랑채의 무거운 방문만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며 파르르 떨리는 마른 입술을 피가 나도록 지식이고 있었다. 불과 며칠 뒤면 한양으로 올라가 당당히 높은 관직을 하사받고 뼈대 있는 가문의 영광을 드높일 예정이었던 그의 유일한 적장자. 최도령이 그토록 아끼던 서책들 사이에서 밤사이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된 것이다. 대를 이을 7대 독자의 허망하고도 갑작스러운 죽음은 굳건했던 양반. 가문의 거대한 기둥을 단숨에 박살내버린 잔혹한 벼락과도 같았다. 사랑채 안의 풍경은 기괴할 정도로 평온하면서도 동시에 모골이 송연해지는 기운을 뿜어내고 있어 들어선 이들의 숨통을 조였다. 최도령은 평소 즐겨 입던 비단 도포를 단정하게 걸친 채 값비싼 비단 보료 위에 쓰러져 있었고 주변에는 일담한 논어, 책자만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을 뿐이었다. 몸부림을 친 흔적도 외부에서 침입한 자객의 핏자국이나 날부치에 찔린 참혹한 상흔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도 기이한 죽음이었다. 하지만 반쯤 떠진 도령의 탁한 두 눈동자와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미세하게 배어나온 검푸른 빛깔은 이 죽음이 결코 자연스러운 병사가 아님을 무언의 아우성처럼 호소하는 듯했다. 다급한 부름을 받고 관아로 황급히 달려온 지역 최고의 명의들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서늘하게 식어버린 도령의 손목에 조심스레 진맥을 시도했다. 그들은 시신의 상태를 살피는 내내 안절부절 못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고 이내 무거운 침묵 끝에 고개를 내저으며 급작스러운 악풍이 심장을 막아 벌어진 참변이라고 비겁한 결론을 내렸다. 양반가의 귀한 독자가 원인 모를 이유로 급사했다는 끔찍한 사실은 그들의 보잘것없는 의술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이었기에 서둘러 책임을 회피하고자 얼토당토하는 병명을 둘러대며 서둘러 물러나려 한 것이다. 그러나 그 얄팍한 변명은
아들을 잃은 아비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이 되고 말았다. 최 사또는 핏발선 두 눈을 부릅뜨고 당장이라도 칼을 뽑아들듯 맹렬한 기세로 돌변하여 벌벌 떠는 의원들을 향해 천둥 같은 호통을 쳤다. 평소 사냥을 즐기며 장정 2명을 맨손으로 쓰러뜨릴 만큼 기골이 장대하고 강건했던 아들이 하룻밤 새 악풍으로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다는 헛소리를 그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토록 억울하고 원통한 죽음의 진짜 이유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여기 있는 모든 의원놈들의 목을 베어 저작거리에 내걸겠다고 피를 토하듯 절규하는 사또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서늘한 사랑채를 매섭게 흔들었다. 절대적인 권력을 쥔 지방관의 무자비한 분노 앞에서 늙은 의원들은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사시나무 떨듯 목숨을 구걸하며 하얗게 질려갔다. 그 숨 막히는 공포의 순간 곁에서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노련한 포교장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올리며 바닥에 엎드렸다. 비록 신부는 비천하기 짝이 없으나 시신을 살피고 죽음의 원인을 짚어내는 데에는 귀신 같은 재주를 지닌 다모 출신의 여우작을 한번 불러보심이 어떠하냐는 간청이었다. 고귀한 사대부 장손의 거룩한 옥체에 천한 백정이나 다름없는 오작의 더러운 손을 대게 한다는 것은 가문의 명예를 짓밟는 끔찍한 수치이자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내고자 하는 아비에 타는 듯한 절박함과 원통함은 결국 양반의 굳건한 체면마저 이겨냈고 사또는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삼키며 당장 그 천한 계집을 대령하라는 무거운 명령을 내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욱하게 깔린 아침, 안개를 뚫고 작고 마른 체구의 여인 하나가 관아의 육중한 소슬대문 안으로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걸어 들어왔다. 거친 무명옷을 입고 낡아 빠진 나무 상자를 소중하게 품에 안은 그녀의 이름은 여진. 시신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에 평생을 바친 관아, 소속의 비천한 여우작이었다. 신분제도의 가장 밑바닥에 버려진 벌레만도 못한 천민이었지만 서늘한 바람에 흩날리는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번뜩이는 그녀의 맑고 깊은 두 눈동자만큼은 그 어떤 고관대작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날카로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발걸음마다 느껴지는 묵직한 기운은 마치 저승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하고도 절대적인 고요함을 품고 있는 듯했다. 여진이 본가의 넓은 마당을 가로질러 다가오자 늘어선 하인들과 벼슬아치들은 마치 역병 환자를 피하듯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리며 양옆으로 서둘러 물러섰다. 양반가의 신성한 구역에 피비린내를 묻히고 사는 천한 오작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극한의 불쾌감과 경멸을 숨기지 않았지만 여진은 그런 조롱 섞인 시선 따위는 이미 오래전에 초월한 지 오래였다. 그녀는 바닥을 향해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조용히 걸음을 옮기면서도 예민한 오감을 한껏 곤두세워 죽음이 내려앉은 이 저택의 미세한 공기의 흐름과 숨겨진 비밀들을 기민하게 읽어내고 있었다. 겉으로는 보잘것없는 비천한 신분일지라도 죽음의 진실을 파헤치는 순간만큼은 그녀 자신이 이 공간을 온전히 지배하는 유일한 권력자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무거운 공기가 짓누르는 사랑채 앞에 다다르자 최고급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침향의 냄새 사이로 불길하고 익숙한 죽음의 옅은 비린내가 그녀의 코끝을 예리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티끌 하나 없이 윤이 나는 대청마루 위에 진흙 묻은 낡은 집신을 벗고 오르는 여진의
거친 발걸음은 이질적인 두 세계가 충돌하는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방 안으로 들어선 그녀는 곧바로 시신으로 다가가지 않고 먼저 차가운 방 안을 훑어보며 어지럽게 널브러진 서책의 위치와 미세하게 흐트러진 보료의 주름까지도 빠짐없이 머릿속에 각인시켰다. 죽은 자는 스스로 입을 열어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기에 주변의 모든 사소한 흔적들이야말로 그가 남긴 가장 절박하고 진실한 유언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낡은 나무 상자를 열고 도구를 꺼내려던 찰나 등 뒤에서 칼날처럼 차갑고 억눌린 최사또의 살벌한 목소리가 그녀의 움직임을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감히 그 천박한 손으로 내 귀한 아들의 고결한 옥체에 직접 손을 대어 훼손한다면 그 즉시 내년의 사지를 찢어 들개들의 먹이로 던져버리겠다는 무시무시한 경고였다. 유교의 엄격한 가르침이 지배하는 조선 땅에서 부모가 물려준 신체를 보존하지 못하는 것은 끔찍한 불효였기에 천민 오작의 신체 접촉은 최악의 모욕이었다. 여진은 아무런 대꾸 없이 바닥에 엎드려 짧게 조아린 후 소매에서 깨끗하고 얇은 명주, 수건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들며 무언의 복종과 굳은 의지를 동시에 드러냈다. 얇은 명주 수건을 도령의 차가운 얼굴 위로 덮은 여진은 오직 손끝에 전해지는 미세한 감각과 예리한 시선에만 의지한 채 천천히 그리고 극도로 신중하게 외상 거만을 시작했다. 머리끝부터 목덜미 그리고 단정하게 여며진 옷깃 아래로 조심스레 손을 짚어 내려가는 그녀의 표정은 마치 깊은 수렁 속에서 바늘을 찾는 구도자처럼 무서울 정도로 차분하고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겉보기에는 그저 평온하게 잠든 것처럼 보이는 시신이었지만 여진의 예민한 손끝은 딱딱하게 굳어가는 근육의 불규칙한 강직도와 피부 밑에 희미하게 맺힌 기이한 반점들을 하나둘씩 찾아내며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가고 있었다. 명의들조차 알아채지 못한 죽음의 은밀한 속삭임이 오직 비천한 여우작의 손끝을 통해서만 조금씩 그 참혹한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고요하던 방 안의 공기가 숨막히게 팽팽해지던 그 순간 흉부를 지나 도령의 아랫배 부근을 조심스럽게 더듬어 내려가던 여진의 손길이 일순간 딱딱하게 굳어버리며 허공에 멈춰섰다. 마치 뜨거운 불덩이라도 만진 사람처럼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을 애써 진정시키며 그녀는 명주 수건 위로 느껴지는 복부의 비정상적인 팽만감과 이질적인 촉감에 두 눈을 번쩍 뜨고 숨을 멈췄다. 그것은 결코 급작스러운 병환이나 썩어가는 장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흔한 징후가 아니었으며 뱃속 깊은 곳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불길하고도 단단한 이물질이 숨겨져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핏기가 가신 도령의 창백한 입술을 뚫어지게 응시하던 여진의 뇌리에 직감처럼 벼락이 내리꽂히며 이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닌 끔찍한 음모의 서막임을 직감했다. 여진의 거칠고 투박한 손끝이 차갑게 식어버린 도령의 아랫배 부근에 머문 채 좀처럼 떨어질 줄을 몰랐다. 숨막히는 정막이 짓누르는 사랑채 안에서 최사또의 핏발선 두 눈은 매의 발톱처럼 날카롭게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파고들고 있었다. 얇은 명주, 수건 너머로 전해지는 이질적인 촉감은 결코 사람의 장기나 피와 살이 뭉쳐 만들어낼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형태가 아니었다. 뱃속 깊숙한 곳에 올리를 틀고 있는 불길하고 단단한 이물질의 존재는 굳게 담은 시신의 입술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웅변적으로 끔찍한 진실의 조각들을
여진의 예민한 감각, 속으로 끊임없이 밀어넣고 있었다. 문 밖에서 초조하게 서성거리던 늙은 의원들은 천한 여우작이 감히 양반의 옥체에 오랫동안 손을 대고 있는 꼴을 보며 불쾌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수군거렸다. 그들은 도령의 사인이 갑작스럽게 심장을 옥죄어오는 악풍임이 틀림없다며 자신들의 오진을 어떻게든 정당화하기 위해 비겁한 변명들을 쉴 새 없이 늘어놓고 있었다. 하지만 여진은 귓가를 어지럽히는 그들의 오만하고 어리석은 잡음 따위는 차갑게 무시한 채 오직 시신이 뿜어내는 미세한 기운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다. 미세하게 부풀어 오른 복부의 기이한 팽만감과 핏기 없이 창백한 입술, 주변에 아주 옅게 드리워진 푸른 빛은 결코 급사한 자의 흔적이 아니었다. 마침내 길고 숨막히던 거만을 마친 여진이 명주 수건을 정중히 거두어들이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방 안의 공기는 폭풍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애타게 진실을 갈구하면서도 동시에 끔찍한 절망을 두려워하는 최사또는 당장이라도 벼락을 내리칠 듯한 험악한 얼굴로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당장 결과를 고하라고 재촉했다. 그는 이 천한 오작이 의원들의 하잘것없는 진단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거나 아니면 시중에 떠도는 흔한 독살의 흔적 정도를 조심스럽게 짚어낼 것이라고 예상하며 끓어오르는 화를 간신히 억누르고 있었다. 그러나 바닥에 납작 엎드린 여진의 굳게 닫힌 입술 사이에서 흘러나온 단호한 한마디는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놓을 만큼 충격적이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이마를 깊이 조아린 여진은 흔들림 없이 평온하면서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도령의 죽음이 결코 질병으로 인한 자연사가 아님을 단호하게 선언했다. 심장을 멈추게 하는 급작스러운 악풍이나 오장육부가 썩어 들어가는 몹쓸 병환의 징후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그녀의 확신에 찬 보고는 고요한 방안을 거세게 뒤흔들었다. 천한 계집의 오만방자한 확언에 놀란 하인들은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았고 최사또의 얼굴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분노로 무섭게 일그러지며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귀한 독자의 죽음이 병사가 아니라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목숨을 앗아갔다는 끔찍한 결론에 도달하기에 그 충격은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왔다. 그 순간 밖에서 엿듣고 있던 지역 최고의 명의가 수치심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방 안으로 거칠게 뛰어들어와 여진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평생을 의술에 바친 자신들의 고결한 진단을 일개천박한 관아의 여우작 따위가 감히 부정하려 든다며 길길이 날뛰는 그의 목소리에는 짙은 경멸이 배어 있었다. 명의는 도령의 체질과 평소 병증을 운운하며 얄팍한 의학적 지식들을 방패 삼아 자신의 진단이 절대적으로 옳음을 거품을 물고 필사적으로 주장했다. 양반들의 권위와 낡은 학문에 기대어 눈앞에 명백한 진실마저 뻔뻔하게 왜곡하려는 늙은 의원의 추악한 발악은 오히려 끔찍한 비극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 뿐이었다. 그러나 여진은 쏟아지는 모욕과 질타 앞에서도 한치의 동요 없이 고개를 치켜들고 명의의 어리석은 주장을 조목조목 차갑게 반박해 나가기 시작했다. 악풍으로 심장이 밭은 자는 얼굴 근육이 흉하게 일그러지고 눈에 핏발이 서야 마땅하지만 도령의 얼굴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기괴할 정도로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게다가 입술 주변에 번진 탁하고 푸르스름한 기운은 숨이 막혀 죽은 자의 것이 아니라 서서히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치명적인 독기에 잠식되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흔적이었다.
여진의 예리하고 논리적인 설명은 명희의 알량한 변명을 단숨에 짓눌러 버렸고 방 안의 공기는 다시 한번 싸늘하게 얼어붙으며 무서운 긴장감으로 팽팽해졌다. 최 사또는 분노로 부들부들 떠는 손을 거칠게 들어 올려 시끄럽게 떠벌리던 의원의 입을 단숨에 다물게 하고는 이글거리는 두 눈으로 여진을 노려보았다. 진실을 향한 타는 듯한 갈증과 아들을 잃은 아비의 잔혹한 살기가 뒤섞인 그의 눈빛은 당장이라도 눈앞에 천한 계집을 베어버릴 듯 흉흉하게 번뜩이고 있었다. 만약 내년에 그 오만하고 요망한 새치 혀가 진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당장 이 자리에서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발기겠다는 무시무시한 협박이 서늘한 사랑채를 맴돌았다. 죽음의 문턱에 선 여진이었지만 그녀는 결코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오직 망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서늘하고 굳건한 사명감만이 그녀의 가침픈 어깨를 지탱하고 있을 뿐이었다. 사또의 매서운 추궁의 여진은 다시 한번 몸을 낮추고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죽은 도령의 몸이 웅변하고 있는 가장 충격적이고 은밀한 비밀을 천천히 털어놓았다. 도령의 사인은 겉으로 드러난 병증이 아니라 위장 깊숙한 곳에 억지로 삼켜진 채 딱딱하게 굳어버린 정체불명의 단단한 이물질 때문이라는 믿기 힘든 증언이었다. 자연적인 장기의 형태와는 완전히 다른 이질적이고 둥근 물체가 복부 한가운데를 비정상적으로 팽창시키며 주변의 핏줄과 장기들을 서서히 짓누르고 파괴했다는 끔찍한 설명이 이어졌다. 그제야 사람들은 도령의 배가 유독 부자연스럽게 불룩 솟아올라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는 밀려오는 공포와 경악에 질려 헛숨을 들이켰다. 이물질을 삼켰다는 여진의 폭탄 같은 발언은 무거운 침묵이 짓누르던 방 안을 순식간에 발칵 뒤집어 놓으며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냈다. 도대체 다 큰 성인이 그것도 앞날이 창창한 양반가의 고귀한 자제가 무엇 때문에 스스로 혹은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 그토록 크고 단단한 물건을 삼켜야만 했단 말인가. 온갖 불길한 상상과 끔찍한 음모론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을 독사처럼 파고들며 얽히고 설켰고 단순한 병사로 여겨졌던 사건은 이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기괴한 살인극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핏기가 완전히 가신 최사또의 얼굴은 경련하듯 일그러졌고 믿을 수 없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그의 거대한 몸집마저 낙엽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다. 여진은 흔들리는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사또만을 향해 또렷한 시선을 고정한 채 그 이물질이 품고 있는 더 깊고 치명적인 우려를 덧붙였다. 입술에 밴 미세한 푸른빛과 근육의 굳어짐으로 보아 도령이 삼킨 그 정체 모를 물건에는 아주 느리게 목숨을 갉아먹는 서역의 지독한 맹독이 묻어있을 가능성이 농후했다.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하여 도령을 독살하려 했거나 혹은 도령 스스로 그 치명적인 독을 감수하면서까지 뱃속에 반드시 숨겨야만 했던 절박하고도 무서운 비밀이 존재한다는 뜻이었다.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질수록 사건의 배후에 뒷일을 튼 거대하고 시커먼 음모의 그림자가 마침내 그 서늘한 본색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짐승 같은 숨을 몰아쉬던 최 사또는 피가 맺힐 정도로 입술을 깨물며 여진을 향해 그 이물질의 정체가 대체 무엇인지 당장 알아내라고 미친 듯이 소리쳤다. 아들의 몸속에 숨겨진 그 저주받은 물건이 가문의 명예를 짓밟은 흉기인지 아니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멸의 씨앗인지 알아야만 이 미칠 듯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여진은 무겁게 고개를 저으며 1000번이 넘는 시신을 만져온 자신의 예민한 손끝조차 두꺼운 피부와 지방층 너머에 숨겨진 물건의 정확한 정체까지는 결코 투시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망자는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가장 안전한 육신이라는 감옥 속에 그 끔찍한 비밀을 봉인해버렸고 진실의 문은 굳게 잠겨버린 것이다. 절망에 빠져 짐승처럼 울부짖는 사또를 향해 여진은 마침내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결연한 의지를 담아 조선의 엄격한 법도와 양반의 철통 같은 금기를 정면으로 부수는 제안을 던졌다. 뱃속에 숨겨진 물건을 꺼내어 도령의 억울한 원한을 달래고 가문에 들이운 시커먼 음모를 낱낱이 밝혀낼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방법은 오직 단 하나뿐이라는 서늘한 선언이었다. 두려움 없이 지켜든 여진의 눈빛은 칼날처럼 번뜩였고 그녀의 얇은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끔찍하고도 대담한 요구는 방 안의 모든 생명체의 심장 박동을 일순간 차갑게 멈춰버리게 만들었다. 차갑게 식어버린 도령의 배를 갈라 그 안에 숨겨진 참혹한 진실을 제 손으로 직접 꺼내게 해달라는 목숨을 건 금기의 도발이었다. 여진의 얇은 입술을 뚫고 나온 참혹한 제안은 마치 벼락처럼 고요한 사랑채 안을 무참히 찢어 발겼다. 귀한 독자의 차갑게 식은 배를 갈라 그 안에 숨겨진 이물질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야만 끔찍한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그녀의 서늘한 목소리는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놓을 듯했다. 신성한 사대부의 육신에 감히 칼을 대어 훼손하겠다는 이 불경스러운 발상은 수백 년을 이어온 조선의 엄격한 유교적 질서와 양반의 철통 같은 금기를 정면으로 짓밟는 미친 짓이나 다름없었다. 비천한 여우작의 겁없는 도발에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날카로운 얼음창처럼 차갑게 굳어버렸고 누구 하나 감히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얼어붙었. 잠시 동안 이어지던 숨막히는 끔찍한 정막을 깨고 터져나온 것은 짐승의 포효와도 같은 최사또의 맹렬한 분노였다. 신체발부 수지부모라는 절대적인 유교의 가르침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대부에게 적장자의 시신을 갈기갈기 찢겠다는 천한 계집의 망언은 가문의 긍지에 똥물을 들이붓는 최악의 모욕이었다. 핏발이 선 사또의 두 눈동자는 당장이라도 눈앞의 여진을 집어삼킬 듯 무섭게 이글거렸고 끓어오르는 살기를 주체하지 못한 그의 거대한 몸집이 파르르 떨리며 방 안의 공기를 흉흉하게 뒤흔들었다. 슬픔에 잠겨있던 아비의 애통함은 어느새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의 수장으로서 느끼는 극도의 수치심과 광기 어린 통안으로 붉게 물들어 버렸다. 내년이 정녕 제정신이 아니구나.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내 귀한 아들의 고결한 옥체를 훼손하려 든단 말이냐. 최사또는 피를 토하듯 끔찍한 호통을 치며 벽에 걸려있던 날카로운 장검을 거칠게 뽑아들어 여진의 가녀린 목줄기를 향해 서늘하게 겨누었다. 서슬퍼런 칼날 끝에서 번쩍이는 잔혹한 살기에도 여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무릎을 꿇은 채 꼿꼿하게 고개를 들고 사또의 분노를 정면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짐승만도 못한 천것이 감히 반상의 법도를 업신여기고 사대부를 능멸한 죄는 오직 참혹한 죽음으로만 씻을 수 있다며 으르렁거리는 사또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처럼 잔인했다. 사또의 불호령이 무겁게 떨어지기가 무섭게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나졸들이 거친 발소리를 내며 사랑채 안으로 우르르 몰려들어왔다. 그들은 짐승을 사냥하듯 우악스러운 소나기로 여진의 마른 양팔을 거칠게 낚아채어 꽁꽁 짓누르고는 흙바닥이 깔린
차가운 마당을 향해 무자비하게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다. 바닥에 끌리며 거친 무명옷이 찢어지고 연약한 무릎에 붉은 피가 맺혔지만 여진은 한 번의 비명조차 지르지 않은 채 굳게 담은 입술로 끔찍한 고통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다. 진실을 밝히려는 자의 숭고한 결의는 잔인한 폭력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으나 권력의 무자비한 철퇴는 비천한 그녀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며 파멸을 예고했다. 차가운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여진을 향해 최사또는 대청마루 위에 우뚝 서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당장 저 요망한 계집을 형틀에 묶고 형장을 쳐 죽이라고 서늘하게 명령했다. 유교의 법도를 거스르고 양반을 모욕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는 그의 눈빛에는 한치의 자비나 연민도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함만이 가득했다. 무시무시한 명령을 받은 형리들은 굵고 거친 밧줄을 가져와 여진의 몸을 형틀의 짐승처럼 단단히 결박했고 피비린내 나는 형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관아의 넓은 마당을 숨막히는 공포와 죽음의 그림자로 짙게 물들여버렸다. 사람들은 그 잔혹한 광경에 숨을 죽인 채 벌벌 떨었다. 형틀에 묶인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여진은 피투성이가 된 고개를 억지로 치켜들고 최사또를 향해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어 절박하게 소리쳤다. 나리, 제 목숨은 1000개라도 기꺼이 바칠 수 있으나 도령의 뱃속에 숨겨진 그 끔찍한 물건을 세상 밖으로 꺼내지 않는다면 가문에 닥칠 더 거대한 파멸을 막을 수 없사옵니다. 그녀의 쉰 목소리는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르며 메아리 쳤지만 이성과 판단력을 잃어버린 사대부들의 귀에는 그저 죽음을 앞둔 미천한 짐승의 어리석은 바라기자 역겨운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진실을 향한 그녀의 피 끓는 외침은 높고 단단한 신분의 벽에 부딪혀 허무하게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절박한 호소를 비웃듯 곁에 서 있던 늙은 의원들은 기고만장한 표정으로 혀를 끌치끌 차며 천박한 계집이 죽는 순간까지도 요망한 혓바닥을 놀린다며 거세게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고결한 육신을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으뜸가는 도리이거늘 시신을 훼손하겠다는 악마 같은 발상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대역죄라며 침을 튀겼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겁한 오진을 감추기 위해 철저히 유교의 윤리를 방패 삼아 여진을 희생양으로 몰아세웠고 얄팍한 학문으로 무장한 그들의 위선적인 주둥이는 형리들이 들고 있는 곤장보다 훨씬 더 예리하고 잔인하게 여진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발기고 있었다. 사또의 턱 밑 근육이 파르르 떨리며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애비로서의 본능과 뼛속 깊이 각인된 양반의 알량한 체면 사이에서 아주 찰나의 흔들림이 스쳐 지나갔다. 배를 갈라 진실을 마주한다는 것은 가문의 명예를 영원히 시궁창에 처박는 끔찍한 오욕이었기에 그는 차라리 진실을 영원히 땅속에 묻어버리는 길을 잔혹하게 선택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시끄럽다. 저 천한 것의 더러운 입통을 당장 틀어막고 살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곤장을 쳐서 짐승의 본보기를 보여라. 사또의 핏발선 단호한 호령이 서리발처럼 관아 마당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자 집행을 기다리던 형리들은 묵직한 형장을 높이 치켜들며 무자비한 폭력의 시작을 알렸다. 하늘은 여전히 낯빛으로 짓눌려 있었고 차가운 바람은 여진의 찢겨진 옷깃을 스치며 마치 곧 다가올 죽음을 애도하듯 날카롭고 구슬픈 비명소리를 내며 불고 있었다. 두꺼운 나무 형장에 묶인 여진의 귓가에는 오직 거친 바람 소리와
사람들의 비열한 수군거림, 그리고 묵직한 몽둥이가 바람을 가르며 허공을 가르는 끔찍한 소리만이 선명하게 맴돌았다. 눈을 감자 차갑게 식어있던 도령의 창백한 얼굴과 뱃속에 웅크리고 있던 그 불길한 이물질의 감각이 다시금 손끝에 선명하게 되살아나며 그녀의 억장을 서늘하게 무너뜨렸다. 진실을 눈앞에 두고도 신분의 장벽에 가로막혀 이대로 억울하게 죽어야만 하는 비참한 운명이 뼈에 사무치도록 원통했다. 첫 번째 곤장이 무서운 파공음을 내며 여진의 연약한 등 위로 무자비하게 내리꽂히자 살점이 터지고 뼈가 우는 듯한 끔찍한 타격음이 마당의 고요를 소름 끼치게 찢어발겼다. 컥 하는 억눌린 비명과 함께 여진의 몸이 형틀 위에서 활처럼 튕겨 올랐고 하얀 무명옷 위로 순식간에 붉고 뜨거운 선혈이 왈칵 배어나와 끔찍한 꽃처럼 번져나갔다. 하지만 형리들의 잔혹한 매질은 멈추지 않고 두 번, 세 번 연겁 후 그녀의 작은 몸뚱어리를 사정없이 지식이며 유교사회가 내리는 무자비한 형벌의 공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여진의 입술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두 눈동자만큼은 꺾이지 않는 서늘한 불꽃을 품은 채 빛나고 있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여진은 흐려지는 의식을 억지로 붙잡으며 낯빛 하늘을 향해 속으로 처절한 피눈물을 삼키며 신을 향해 묵음의 절규를 토해냈다. 어찌하여 진실을 말하는 자의 혀를 뽑고 억울한 자의 죽음을 덮으려는 위선자들의 더러운 손에는 저토록 막강한 권력을 쥐어주어 세상을 이토록 참혹한 지옥으로 만드셨나이까. 서서히 시야가 붉게 물들어가는 가운데 귓가에 들리는 것은 오직 자신을 찢어 죽이려는 양반들의 광기, 어린 저주와 형장의 끔찍한 파찰음뿐이었다. 도령이 뱃속에 남긴 그 절박한 진실마저 이대로 자신과 함께 영원히 차가운 땅 속에서 썩어 문드러질 것이라는 끔찍한 절망감이 그녀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다시 한번 형리의 두꺼운 몽둥이가 무자비하게 허공을 가르며 여진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버릴 듯한 무서운 기세로 마지막 일격을 향해 곤두박질치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쿵, 쿵, 쿵. 관아의 육중한 외산문 밖에서 수십 마리의 말이 거친 흙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해 오는 무섭고도 다급한 말발굽 소리가 벼락처럼 마당의 정막을 거세게 흔들어 깨웠다. 그것은 마치 저승의 문턱까지 끌려갔던 여진의 운명을 단숨에 뒤바꿔 놓을 거대한 폭풍의 전조이자 최사또에 견고했던 세상을 뿌리째 뒤흔들 끔찍한 파멸의 서곡과도 같았다. 당황한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는 대문 쪽으로 쏠리며 팽팽한 긴장감이 폭발 직전까지 차올랐다. 육중한 관아의 외산문이 요란한 굉음과 함께 박살나듯 벌어지며 붉은 먼지를 자욱하게 일으키는 수십 마리의 군마와 함께 오색 찬란한 어사화를 꽂은 전령들이 노도와 같이 마당을 휩쓸었다. 창검을 든 성난 시위군들이 일시에 마당을 에워쌌고 사방을 압도하는 흉흉한 기운 속에 최사또는 넋을 잃은 채 핏발선 두 눈으로 대문 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곧이어 황금빛 자수가 새겨진 관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사내가 위풍당당하게 말을 몰고 들어오자 마당은 숨막히는 고요 속에 침몰했다. 말을 타고 들어온 사내는 바로 최사또의 가문과 대대로 정적 관계에 있던 조정의 실세 한준 대감이었다. 그의 차갑게 굳은 얼굴에는 평소의 인자한 미소 대신 서슬퍼런 살기가 가득했고
그를 따르는 군사들의 칼날에서는 당장이라도 피가 뚝뚝 떨어질 듯한 무서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준의 등장으로 최씨 가문에 들이운 비극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고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방문이 아닌 가문의 존망을 건 거대한 폭풍의 시작임을 직감했다. 한준 대감은 말에서 내리자마자 애통해하는 최사또에게 위로는커녕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끔찍한 추궁을 퍼부었다. 그토록 아끼던 적장자가 밤사이 죽었다더니 실은 조정의 중대한 기밀이 담긴 옥새 밀서를 훔쳐 삼킨 채 달아나려다 발각되어 자결한 것이 아니냐는 무시무시한 영모 혐의였다. 그의 한마디는 천둥처럼 마당을 울렸고 최사또는 억울함과 공포심에 사로잡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부들부들 떨 뿐이었다. 가문의 영광을 이어갈 독자가 졸지에 역적이 되어 죽었다는 사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잔혹한 현실이었다. 대역죄인 최도령을 비호한 죄를 물어 최씨 가문의 삼족을 멸하고 관아에 드나든 모든 의원과 하인들까지 낱낱이 잡아들여 주살하라는 서슬퍼런 어명이 떨어졌다. 한준 대감의 무자비한 선언에 마당에 엎드려 있던 하인들과 의원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목숨을 구걸했고 최사또 또한 뼛속까지 파고드는 절망감에 휩싸여 멍하니 주저앉고 말았다. 가문의 존망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워진 순간 억울함을 호소할 길조차 막혀버린 채 모든 이들은 처참한 파멸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붉은 선열로 얼룩진 형틀 위에 묶인 채 죽어가던 여진의 희미해지던 눈동자에 번뜩이는 빛이 서렸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피 끓는 목소리로 한준 대감을 향해 울부짖었다. 도령은 결코 영모의 밀서를 삼키지 않았고 뱃속에 숨겨진 것은 가문을 멸할 흉기가 아니라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증좌라는 서늘한 선언이었다. 그녀의 겁없는 외침은 공포와 혼란에 빠져있던 사람들의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며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최사또가 격노하며 저천한 계집의 주둥이를 당장 막으라고 소리쳤지만 한준 대감은 흥미로운 듯 손을 들어 곤장을 멈추게 했다. 여진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사또를 바라보며 절박하게 간청했다. 제 목숨을 담보로 도령의 뱃속을 갈라 밀서의 유무를 확인하게 해달라는 목숨을 건 금기의 제안이었다. 만약 그녀의 말이 거짓이라면 오체분실을 당해도 달게 받겠지만 사실이라면 도령의 억울함과 가문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다는 그녀의 서늘하고 굳건한 태도는 최사또를 깊은 고뇌에 빠뜨렸다. 한준 대감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최사또를 향해 잔혹한 선택을 강요했다.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적장자의 시신을 보존하고 삼족이 멸하는 파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천한 오작의 손에 시신을 내맡기고 일말의 희망에 가문의 명운을 걸 것인가? 최사또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지식이며 절망과 분노 속에서 괴로워했다. 7대 독자의 고결한 옥체를 훼손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지만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수치를 감수해야만 하는 잔혹한 운명 앞에 처해 있었다. 최사또는 고개를 떨군 채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삼키며 무거운 승낙의 뜻을 내비쳤다. 7대 독자의 배를 가르겠다는 천한 계집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양반 가문에 굳건했던 자존심과 법도는 시궁창에 처박히고 말았다. 그러나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어떤 수치와 고통도 감수해야만 했기에 그는 아비로서의 통한과 사대부로서의 자괴감을 억누르며 무참히 짓밟힌 영혼의 파편들을 애써 끌어모아 여진에게 칼을 쥐어주기로 마음먹었다. 한준 대감은
여진의 무모한 도전을 허락하며 만약 밀서가 나오지 않을 경우 그녀는 물론 최씨 가문 전체를 더욱 잔혹한 형벌로 다스리겠다는 흉흉한 경고를 잊지 않았다. 시위군들은 창검을 거두고 여진을 짓누르던 형틀의 밧줄을 풀었으며 최 사또는 피투성이가 된 여진을 향해 혐오와 절망이 뒤섞인 눈빛을 보내며 사랑채로 걸음을 옮겼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7대 독자의 시신이 안치된 사랑채를 멍하니 바라보며 가문의 운명을 건 끔찍한 의식이 시작되기만을 기다렸다. 형장을 벗어나 겨우 몸을 가눈 여진은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사랑채를 향해 힘겹게 걸음을 옮겼다. 온몸을 찢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두 눈동자만큼은 꺾이지 않는 서늘한 불꽃을 품은 채 빛나고 있었다. 비록 천한 신분으로 억울한 오해와 핍박을 받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손끝에 한 가문의 존망과 망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유일한 진실이 달려있음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서늘한 사랑채 안으로 들어선 여진은 차갑게 식어버린 최도령의 창백한 얼굴을 마주했다. 얇은 명주 수건 너머로 비치는 도령의 뱃속에 숨겨진 불길하고 단단한 이물질의 존재는 다시금 그녀의 손끝을 타고 전율을 일으키며 끔찍한 진실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나무 상자를 열고 날카롭게 날이 선 오작 도구를 꺼내 들었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조선의 법도와 금기를 부수고 억울한 원한을 달래줄 잔혹하고도 숭고한 의식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무겁게 닫힌 사랑채의 육중한 방문이 다시 열리자 방 안은 마치 저승의 입구처럼 서늘하고도 기괴한 정적만이 맴돌고 있었다. 핏빛처럼 붉게 타오르는 굵은 밀랍 촉대들이 방 안 곳곳에서 매캐한 연기를 뿜어내며 기괴한 그림자들을 벽면 가득 어지럽게 일렁이게 만들었다. 한준 대감이 이끌고 온살기 등등한 금군들은 서슬퍼런 장검을 한 치에 망설임 없이 뽑아든 채 방의 사방을 빈틈없이 에워싸고 짐승처럼 거친 숨소리를 토해냈다. 그들의 날카로운 칼끝은 언제라도 엎드린 여진의 가녀린 목줄기를 잔혹하게 꿰뚫을 듯 무자비하게 겨눠져 있었고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무서운 긴장감이 공간을 짓누르며 핏방울조차 얼어붙게 안들었다. 형장에서 무자비한 매질을 당해 살점이 터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여진의 걸음은 결코 흔들리거나 주저함이 없었다. 찢겨나간 거친 무명옷 사이로 붉고 끈적한 선혈이 끊임없이 흘러내려 그녀가 딛는 걸음마다 마룻바닥 위에 처참한 핏자국을 선명하게 남기고 있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그 참혹한 몰골에도 불구하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빛나는 그녀의 두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서늘한 기운을 매섭게 뿜어내고 있었다. 억울한 망자의 마지막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는 숭고한 사명감이 그녀의 만신창이가 된 육신을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단단하게 지탱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방 한 구석에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은 최사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거칠게 감싸쥔 채 짐승의 억눌린 신음 같은 처절한 통곡을 힘겹게 삼켜내고 있었다. 7대 독자의 고결한 옥체가 천박한 오작의 더러운 칼날에 무참히 찢겨나가는 끔찍한 광경을 두 눈 뜨고 지켜보아야만 하는 아비의 심정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가문의 멸문지화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허락한 일이었으나 유교의 엄격한 법도를 평생의 신념으로 삼아온 사대부에게 이는 죽음보다 더한 끔찍한 수치이자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고통이었다. 그는 피눈물이 맺힌 붉은 눈으로
여진의 마른 뒷모습을 원망스럽고도 두려운 시선으로 노려보았다. 반면 상석에 거만하게 자리를 잡고 앉은 한준 대감은 이 끔찍한 비극의 무대를 만끽하듯 입가에 서늘하고 비열한 미소를 비릿하게 머금고 있었다. 그는 최씨 가문이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짜릿한 순간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독사처럼 차가운 시선을 번뜩이며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만약 도령의 뱃속에서 영모의 증좌인 옥새 밀서가 나오지 않는다면 당장 저 오만방자한 계집의 목을 치고 최사또의 온 집안을 피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잔혹한 살기가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왔다. 권력의 비정한 칼날이 보이지 않는 올가미가 되어 방 안의 모든 생명체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고 있었다. 무거운 공기를 가르고 여진은 마침내 시신 곁에 조용히 무릎을 꿇은 뒤 품속에서 낡고 손때 묻은 나무 상자를 극도로 신중하게 꺼내어 마루 위에 내려놓았다. 달각거리는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리자 그 안에는 짐승의 뼈와 쇠를 불에 달궈 정교하게 벼려낸 크고 작은 오작용, 칼들이 서늘한 빛을 머금은 채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여진은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가장 날카롭고 얇은 칼 한 자루를 집어들었고 미리 준비해둔 독한 소주를 머금어 칼날 위로 뿜어내며 부정한 기운을 씻어내는 정결한 의식을 묵묵히 치렀다. 그것은 산자의 핍박을 견디며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그녀만의 슬프고도 거룩한 기도였다. 차갑게 벼려진 칼날 끝에서 독한 술 한 개가 허공으로 흩어지자 여진은 도령의 몸을 덮고 있던 얇은 명주 수건을 천천히 거두고 굳게 여며진 비단, 도포의 옷고름을 조심스럽게 풀어헤쳤다. 고결한 양반의 핏줄을 증명하듯 티끌 하나 없이 하얗고 매끄러운 피부가 붉은 촛불의 일렁임 속에서 기괴할 정도로 창백하고 서늘한 자태를 마침내 온전히 드러냈다. 하지만 평온해 보이는 가슴팍 아래로 시선을 내리자 그녀가 진작부터 감지했던 대로 명치 끝부터 아랫배까지 기이하게 부풀어 오른 흉측한 팽만감이 누구의 눈에도 명백하게 들어왔다. 그 기괴한 형태는 죽음의 평온함을 깨뜨리며 뱃속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의 존재를 무언으로 강력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여진은 날카로운 칼끝을 허공에 잠시 멈춘 채 눈을 지그시 감고 예민한 왼쪽 손끝만을 이용해 도령의 차가운 복부 위를 아주 미세하게 더듬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두꺼운 피부와 굳어가는 근육층을 지나 손끝에 전해지는 미세한 저항감과 둔탁한 파동을 통해 뱃속에 웅크리고 있는 불길한 이물질의 정확한 위치와 크기를 가늠해야만 했다. 아주 작은 실책이라도 발생하여 장기가 훼손되거나 숨겨진 증좌가 파괴된다면 그것은 곧 자신은 물론이고 최씨 가문 전체에 참혹한 멸문지화를 의미하는 끔찍한 재앙이 될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이마에서 흘러내린 식은땀이 피투성이가 된 뺨을 타고 붉은 눈물처럼 뚝뚝 떨어져 내렸다. 손끝에 딱딱하고 이질적인 덩어리의 윤곽이 마침내 선명하게 잡히는 순간 여진은 번쩍 눈을 뜨고 흔들림 없는 결연한 시선으로 자신이 그어야 할 운명의 궤적을 서늘하게 가늠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지독한 정막 속에서 그녀가 가늘고 깊은 숨을 한 번 들이마시자 방 안의 모든 이들은 마치 심장이 잦은 듯 일제히 호흡을 멈추고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았다. 사또는 괴로운 듯 두 눈을 질끈 감아버렸고 한준 대감마저도 부채를 쥔 손에 힘을 꽉 주며 핏발선 눈으로 여진의 얇은 칼끝만을 짐승처럼 집요하게 쫓고 있었다.
오직 죽음을 마주한 여진만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태도로 차가운 칼자루를 더욱 단단히 움켜쥐었다. 직! 하는 소름 끼치고 둔탁한 파차름이 기괴한 정적을 찢어발기며 무겁게 내려앉은 방 안의 공기를 단숨에 날카롭게 갈라놓았다. 여진의 손에 쥐어진 차가운 칼날이 도령의 창백한 명치 끝을 파고들어 아랫배를 향해 일직선으로 망설임 없이 그러나 극도로 정교하게 살칸을 베어 가르고 내려간 것이다. 이미 심장이 배져 굳어버린 시신이었기에 솟구치는 핏물은 없었지만 쩍하고 벌어진 차가운 피부 틈새로 검붉게 응고된 핏덩이와 노란 지방층이 흉측하게 속살을 드러내며 끔찍한 시각적 충격을 안겨주었다. 양반의 고귀한 육신이 천한 오작의 칼끝에 의해 처참하게 훼손되는 이 전대미문의 광경에 문 밖에서 지켜보던 하인들은 경악하며 헛구역질을 쏟아냈다. 여진은 끔찍한 광경 앞에서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짐승처럼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며 벌어진 백가죽 양옆을 은재 갈고리로 단단히 고정하여 시야를 훤히 확보했다. 검붉게 엉겨 붙은 핏덩이들을 무명천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내자 늑골 아래에 기괴하게 부풀어 올라 팽팽하게 긴장된 위장의 거무스름한 형태가 마침내 온전한 모습을 드러냈다. 원래의 크기보다 비정상적으로 팽창된 위벽은 무언가 단단하고 이질적인 물체를 힘겹게 품고 있는 듯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위태로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게다가 위장 표면 곳곳에는 치명적인 맹독에 의해 시커멓게 타들어가며 썩어 문드러진 끔찍한 괴사의 흔적들이 선명하게 퍼져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했다. 도끼가 가득한 위장에 참혹한 상태를 확인한 여진은 망설임 없이 가장 작고 예리한 메스를 집어들어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위벽의 중앙을 조심스럽고도 예리하게 절개하기 시작했다. 칼끝이 위벽을 찍고 들어가는 순간 지독하게 역겨운 피비린내와 코를 찌르는 썩은 악취가 방 안을 순식간에 가득 채우며 사람들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틀어막았다. 여진은 코를 찌르는 악취를 묵묵히 견뎌내며 벌어진 위장 틈새로 피해 흠뻑 젖은 자신의 두 손가락을 거침없이 깊숙이 밀어넣고 미끌거리는 내부를 더듬기 시작했다. 살기가 감도는 방 안에서 오직 억울한 진실을 끄집어내려는 비천한 여인의 필사적인 손놀림만이 참혹한 소리를 내며 이어지고 있었다. 검붉은 위액과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들이 뒤엉킨 끔찍한 혼돈 속을 휘젓던 여진의 손끝에 마침내 부드러운 살점과는 완전히 다른 이질적이고 단단한 촉감이 둔탁하게 걸려들었다. 그녀의 심장이 거칠게 요동쳤지만 표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굳어진 채 점액질에 미끄러지는 정체불명의 물건을 두 손가락으로 단단히 움켜쥐고 천천히 위장 밖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꿀럭거리는 기괴한 마찰음과 함께 핏물에 범벅이 된 조그마한 덩어리 하나가 끔찍한 위장 속에서 빠져나와 마침내 희미한 붉은 촛불의 불빛 아래로 그 기괴한 모습을 드러냈다. 가문의 존망과 수많은 생존이 걸린 그 저주받은 진실이 드디어 핏빛 장막을 뚫고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다. 핏물과 검붉은 위액이 점액질처럼 끈적하게 엉겨붙은 조그만 덩어리가 여진의 피투성이 두 손가락 사이로 마침내 그 흉측하고 기괴한 모습을 완전히 드러냈다. 붉은 밀랍 초롱불이 일렁이는 끔찍한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날카로운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고 지켜보던 사람들은 숨쉬는 것조차 잊은 채 침묵했다. 양반의 고결한 육신을 무참히 가르고 꺼낸 저 불길하고 핏빛 어린 물건이
과연 최 씨 가문을 영원한 파멸의 지옥으로 밀어넣을 끔찍한 영모의 증좌인지 확인하려는 두려운 긴장감이 팽팽했다. 누구 하나 감히 입을 열지 못하는 지독한 정막 속에서 오직 죽은 도령의 처참하게 벌어진 백가죽 틈새로 지독한 피비린내만이 무겁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상석에 거만하게 버티고 앉아있던 한준 대감은 상체를 짐승처럼 앞으로 바짝 숙이며 핏발선 두 눈동자로 여진의 손끝을 탐욕스럽게 집요하게 응시했다. 그는 저 피투성이 덩어리 속에서 자신이 치밀하게 조작해둔 영모의 밀서가 튀어나오기를 고대하며 비열하고 서늘한 미소를 입가에 가득 머금고 있었다. 반면 참혹한 절망에 빠진 최 사또는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다가올 끔찍한 가문의 멸문지화를 직감하며 바닥에 엎드려 처절하게 파르르 떨고 있었다. 거대한 권력의 무자비한 칼날이 칠대 독자의 피 묻은 유품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며 방 안의 모든 생명체를 잔혹하게 짓누르고 숨통을 틀어막았다. 여지는 쏟아지는 살기, 어린 시선들 앞에서도 조금의 흔들림 없이 침착하고 서늘한 눈빛을 유지하며 곁에 두었던 깨끗한 명주 수건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핏물과 위액으로 범벅이 된 그 정체불명의 덩어리를 조심스럽게 감싸 쥐고 표면에 엉겨붙은 불길하고 끈적한 오물들을 천천히 닦아내기 시작했다. 붉은 핏자국이 서서히 지워지고 마침내 온전한 실체를 드러낸 그것은 한준 대감이 예상했던 종이 밀서나 거대한 옥새의 파편 따위와는 거리가 먼 기괴한 물건이었다. 그것은 어른의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로 단단하게 뭉쳐진 채 표면이 매끄럽게 굳어버린 아주 작고 둥근 황색 밀랍 환약이었다. 뜻밖의 물건이 등장하자 승리를 확신하며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던 한준 대감의 오만한 얼굴이 순식간에 무섭게 일그러지며 당혹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말았다. 크기나 형태로나 저 조그만 밀랍 덩어리 안에는 결코 조정의 거대한 기밀이 담긴 두꺼운 옥새 밀서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했기 때문이다. 당황한 한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당장 그 밀랍을 부수어 안에 든 것을 낱낱이 꺼내라며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흉흉하게 소리치기 시작했다. 치밀하게 짜놓은 잔혹한 덫이 예상치 못한 망자의 기괴한 반격에 부딪혀 서서히 어긋나고 있음을 뼈저리게 직감한 권력자의 초조한 발악이었다. 그러나 여지는 한준 대감의 살벌한 호통과 재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밀랍 환약을 든 손을 잠시 거두어 자신의 피 묻은 가슴팍에 소중히 품었다. 그리고는 아직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날카로운 메스를 고쳐 쥐고 참혹하게 벌어진 도령의 위장 안쪽에 시커멓게 썩어 들어간 점막들을 향해 조용히 칼끝을 겨누었다. 증좌를 확인하는 것보다 이 억울하고 참혹한 죽음이 어떤 끔찍한 고통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그 잔혹한 진실을 먼저 밝히는 것이 오작의 숭고한 도리였다. 그녀의 맑고 서늘한 목소리가 붉은 촛불의 일렁임 속을 가르며 병사나 급사로 위장된 기괴한 살인극의 장막을 예리하게 찢어발기하기 시작했다. 나리들께서는 똑똑히 보시옵소서. 악풍으로 심장이 태섰다면 장기가 이토록 흉측하게 타들어가며 썩어 문드러질 수는 결코 없는 법이옵니다. 여진의 서늘한 외침과 함께 가리킨 도령의 위벽은 끔찍하게도 짙은 흑갈색으로 변색되어 있었고 곳곳에 핏줄이 터져 악취를 풍기는 참혹한 괴사 자국이 선명했다. 그것은 늙은 의원들이 비겁하게 둘러댔던 자연스러운 병증의 흔적이 아니라 외부에서 강제로 주입된 지독한 도끼가 장기를 잔혹하게 녹여버린 명백하고도 끔찍한 살해의 증거였다.
피비린내와 섞여 진동하는 역겨운 악취는 망자가 죽어가며 견뎌내야만 했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옥 같은 고통을 무언으로 처절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도령의 창백한 입술 주변에 맴돌던 탁한 푸른빛과 이 참혹하게 녹아내린 위장의 상태는 조선의 흔한 독초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흔이 절대 아니옵니다. 여진은 떨리는 핏빛, 입술을 굳게 깨물며 이것이 피와 살을 아주 천천히 갉아먹으며 극도의 고통을 유발하는 서역 맹독의 끔찍한 흔적임을 단호하게 선언했다. 누군가 도령의 목숨을 앗아가기 위해 이토록 잔인하고 희귀한 독약을 치밀하게 사용했으며 그 지독한 고통 속에서도 도령은 결코 비명을 지르지 않고 버텼던 것이다. 병사로 위장된 완벽한 밀실살인의 기괴한 진실이 비천한 여우작의 예리한 칼끝과 서늘한 통찰력을 통해 마침내 핏빛 본색을 드러냈다. 참혹한 진실이 밝혀지자 방아는 걷잡을 수 없는 충격과 끔찍한 공포에 휩싸였고 늙은 의원들은 바닥에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비겁하게 몸을 떨었다. 도령은 갑작스럽게 죽은 것이 아니라 맹독이 장기를 잔혹하게 녹여내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이 작고 단단한 밀랍 환약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텼다. 가문을 향해 날아온 치명적인 음모를 홀로 감당하며 뱃속의 증좌를 숨긴 채 고독하고 처절하게 죽음을 맞이한 7대 독자의 비장한 희생이 비로소 그 슬픈 실체를 드러냈다. 망자가 목숨을 바쳐가며 자신의 육신을 가장 안전한 감옥으로 삼아 봉인하려 했던 그 절박하고 서늘한 비밀에 모두가 경악했다. 절망에 빠져 두 눈을 감고 있던 최 사또는 여진의 서늘하고도 비통한 설명을 듣고는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번쩍 두 눈을 뜨고 짐승처럼 오열했다. 귀한 아들이 그토록 잔인한 도끼에 내장을 갉아먹히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무지한 아비와 위태로운 가문을 지키기 위해 홀로 피눈물을 삼키며 죽어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도령의 차가운 시신을 부여잡고 짐승의 뼈를 깎는 듯한 처절한 통곡을 토해내며 이 잔혹한 살인귀들을 당장 찢어 죽이겠다고 미친 듯이 절규했다. 양반의 헛된 체면과 알량한 자존심은 억울하게 희생된 자식의 참혹한 죽음 앞에서 먼지처럼 허무하게 부서져 내리고 말았다. 스카또의 처절한 절규가 사랑채를 뒤흔드는 가운데 한준 대감의 오만했던 얼굴에는 어느새 걷잡을 수 없는 짙은 당혹감과 서늘한 공포의 그림자가 흉흉하게 드리워졌다. 서역의 맹독이라는 단어가 여진의 입에서 튀어나온 순간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믿었던 그의 잔혹한 살인 계획과 음모가 끔찍하게 어긋나 버렸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기 위해 허리춤에 칼자루를 부여잡고 여진을 향해 당장 그 밀랍을 쪼개라고 미친 듯이 발악하며 윽박질렀다. 진실이 세상 밖으로 완전히 폭로되기 전에 어떻게든 상황을 뒤집어 보려는 권력자의 끔찍하고도 추악한 본성이 밑바닥까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한준 대감의 흉흉한 살기와 시위군들의 매서운 칼끝 앞에서도 여진은 흔들림 없는 굳건한 태도로 손에 쥔 작고 단단한 밀랍 환약을 서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오작용 메스의 가장 날카롭고 얇은 끝부분을 조심스럽게 사용하여 둥근 밀랍의 표면을 십자 모양으로 미세하게 긁어내며 굳어버린 봉인을 정교하게 해체하기 시작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황색 밀랍이 가벼운 파차름과 함께 부서져 내리면서 조각조각 떨어져 나갔고 마침내 그 단단한 껍질 속에 숨겨져 있던 은밀한 내용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누군가 극도의 절박함 속에서 아주 작게 접고 또 접어 물기가 스며들지 않게 철저히 밀봉해둔 한 장의 얇은 비단 조각이었다. 피 묻은 여진의 두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그 얇은 비단 조각을 집어들고 붉은 촛불의 일렁이는 불빛 아래에서 아주 천천히 펼치기 시작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비단 조각에 과연 어떤 끔찍한 파멸의 주문이 적혀 있을지 두려움과 경악에 찬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것은 한준 대감이 그토록 집요하게 찾아 헤매던 영모의 밀서가 아니었으며 대신 누군가 손가락을 깨물어 흐르는 뜨거운 선열로 빼곡하게 적어 내려간 처절한 혈서였다. 죽음의 문턱에서 7대 독자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며 뱃속에 남긴 이 섬뜩하고도 슬픈 핏빛 편지가 마침내 억울한 진실의 장막을 거세게 찢어발기며 나타났다. 여진의 떨리는 피투성이 손가락이 붉은 밀랍의 잔해 속에서 조심스럽게 건져낸 얇은 비단 조각을 천천히 펴기 시작하자 숨막히는 정적이 사랑채를 짓눌렀다. 붉은 촛불의 일렁이는 빛 아래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붓과 먹으로 쓰인 문건이 아니라 누군가 손가락을 깨물어 뜨거운 선열로 거칠게 휘갈겨 쓴 처절하고도 섬뜩한 혈서였다. 죽음의 문턱에서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며 써내려간 망자의 마지막 피울음이 담긴 그 글씨들은 원귀의 저주처럼 번뜩이며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 핏빛 천조각에 시선을 고정했고 거대한 두려움이 엄습했다. 방 안의 모든 이들은 다가올 파멸의 기운을 본능적으로 직감하며 사시나무 떨듯 몸을 웅크렸다. 상석에 앉아있던 한준 대감의 얼굴은 일순간 백지장처럼 질렸고 번뜩이던 눈동자에는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가 서리며 짐승처럼 요동치기 시작했다. 영모의 증거라며 자신이 치밀하게 조작해둔 가짜 밀서가 튀어나와야 할 뱃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핏빛 사연이 담긴 혈서가 등장하자 그의 이성은 무참히 붕괴되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칼자루를 움켜쥐고 당장 그 요망한 핏덩어리를 불태워버리라며 시위군들을 향해 미친 듯이 발악하며 악을 썼다. 진실이 폭로되는 것을 막으려는 권력자의 추악한 발버둥은 거대한 핏빛 폭풍 앞에서 속절없이 흩어졌다. 방 안의 긴장감은 당장이라도 피바람이 불어닥칠 듯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위태롭게 고조되었다. 한준의 발악에도 여지는 서늘한 눈빛으로 시위군들의 흉흉한 칼날을 견뎌내며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혈서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거침없이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 글귀는 조작된 밀서가 아니라 상석에 앉아있는 한준 대감이 오랑캐와 결탁하여 군사 기밀을 팔아넘긴 진짜 반역의 증좌라는 폭탄 같은 선언이었다. 천한 여우작의 입술을 타고 흘러나온 그 충격적인 내용은 뱃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권력자의 추악한 민낯을 무자비하게 까발렸다. 도령은 우연히 그 물증을 손에 넣었고 가문을 멸문시키려는 한준의 마수로부터 고독한 싸움을 준비했던 것이다. 혈서에 적힌 한 글자. 한 글자는 피눈물로 쓴 원통함이 서려 있어 듣는 이들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여진의 낭독이 이어질수록 도령이 겪어야만 했던 뼈를 깎는 고통과 숭고한 희생의 전말이 핏빛 그림자처럼 서늘하게 방안을 채우며 듣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한준은 자신의 배신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 도령의 탕약에 장기를 천천히 녹이는 서역의 맹독을 몰래 타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고 서서히 죽어가던 도령은 그 잔혹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맹독이 자신의 몸을 찢어발기는 극도의 고통 속에서도
원수에게 증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스스로 손가락을 깨물어 진실을 비단에 적어 밀랍으로 단단히 봉인했다. 그리고 그 증좌를 제 뱃속 깊숙이 삼켜버림으로써 가장 안전한 육신이라는 무덤 속에 적의 끔찍한 목줄을 처절하게 숨겨둔 채 숨을 거둔 것이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자 최사또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고통을 토해냈다. 아들이 악풍으로 죽은 것도 역적도 아니었으며 오직 가문과 아비를 지키기 위해 홀로 치명적인 맹독을 견디며 뱃속에 이 끔찍한 혈서를 봉인한 채 죽어갔다는 참담한 진실이었다. 자식의 살이 썩어가는 고통을 조금도 알지 못하고 오작의 칼날 앞에 아들의 육신을 내던지며 수치심만을 운운했던 어리석음이 뼈에 사무쳤다. 그는 핏물이 고인 마루바닥에 얼굴을 파묻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피눈물을 쏟아냈다. 늙은 아비의 애통한 절규는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듣는 이들의 눈시울마저 붉게 물들였다. 궁지에 몰린 한준 대감은 이대로 파멸할 수 없다는 광기에 사로잡혀 직접 칼을 빼들고 여진을 향해 짐승처럼 맹렬하게 달려들며 최후의 발악을 시도했다. 저 천한 요물이 내놓은 핏덩어리는 모두 날조된 거짓이며 감히 조정의 중신을 모함한 대역죄로 당장 내년에 목을 베어 거리에 내걸겠다며 개거품을 물고 서슬퍼런 살기를 뿜어냈다. 그러나 그의 칼끝이 여진의 목숨을 끊어놓기 직전 굳게 닫혀있던 사랑채의 문이 요란하게 박살나며 또 다른 거대한 무리들이 횃불을 들고 들이닥쳐 한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들은 바로 혈서의 존재를 미리 암시받고 한양에서 급파된 진짜 암행어사와 철갑으로 무장한 정예 관군들이었다. 어사화를 꽂은 진짜 암행어사는 매서운 눈빛으로 한준을 노려보며 그의 추악한 영모를 낱낱이 고발하는 어명이 적힌 마패를 높이 치켜들어 사랑채를 압도하는 위엄을 내뿜었다. 도령은 죽기 전 한양에 믿을 만한 벗에게 한준의 반역을 알리는 비밀 서찰을 띄웠고 결정적인 증좌는 자신의 시신을 갈라 확인하라는 절박한 안배를 남겨두었던 것이다. 맹독이 퍼지는 죽음의 순간에도 한치의 오차 없이 가문을 살리고 적을 파멸시킬 거대한 판을 짜놓았던 7대 독자의 비장한 지략이 마침내 눈부신 승리를 거두는 벅찬 순간이었다. 어사의 서리빨 같은 호령이 떨어지자 무장한 관군들은 순식간에 시위군들을 무장해제시키고 발악하는 한준 대감의 목에 차가운 칼을 겨누었다. 자신이 파놓은 잔혹한 덫에 오히려 스스로 목이 졸린 한준 대감은 무릎이 꺾이며 차가운 마루바닥에 비참하게 꿇어앉은 채 짐승 같은 절규를 토해냈다. 한 가문을 명화문지화로 몰아넣고 권력의 정점에 서려 했던 그의 시커먼 야망은 비천한 여우작의 예리한 칼끝과 망자가 남긴 처절한 혈서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영모의 수괴로 전락하여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는 피눈물을 흘리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나락으로 곤두박질 친 뒤였고 병사들에 의해 짐승처럼 질질 끌려나갔다. 권력을 쥐고 흔들던 탐욕스러운 위선자의 최후는 한 줌의 먼지처럼 허망하고도 참혹한 몰락 그 자체였다. 폭풍처럼 몰아치던 끔찍한 광기가 휩쓸고 지나간 사랑채에는 핏물에 젖은 서늘한 침묵과 깊은 안도감이 무겁게 뒤섞여 묘하고도 숙연한 기운을 만들었다. 최사또를 비롯한 가문의 이들은 7대 독자가 목숨을 바쳐 지켜낸 혈서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고 죽은 자의 희생에 가슴을 쳤다. 저 여우작이 무자비한 매질과
오만한 핍박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배를 가르지 않았다면 최 씨 가문은 역적의 누명을 쓴 채 멸문지화의 지옥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진실을 밝혀낸 것은 양반의 도리가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죽음을 만지는 오작의 집념이었다. 생사를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위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그제야 거친 숨을 내쉬며 긴장을 풀었다. 사건이 수습되는 혼란 속에서도 여진은 그 어떤 승리의 기쁨이나 안도감도 내비치지 않은 채 오직 시신 곁에 묵묵히 앉아 자신의 숭고한 본분을 다하고 있었다. 그녀는 핏물과 도끼로 훼손된 도령의 내장을 조심스럽게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고 자신이 절개했던 차가운 복부의 피부를 명주실로 한 땀 한 땀 극도로 정교하게 꿰매어 나갔다. 망자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었으니 이제는 찢겨진 육신을 단정하게 수습하여 그의 영혼이 편안히 저승으로 떠날 수 있도록 마지막 예우를 갖추는 것이 진정한 오작의 슬프고도 거룩한 도리였다. 피투성이가 된 그녀의 거친 손길에는 양반과 천민이라는 굳건한 신분의 벽을 넘어선 인간 생명에 대한 깊은 연민과 경외심만이 서늘하게 깃들어 있었다. 바늘이 피부를 통과할 때마다 들리는 미세하고 서늘한 마찰음만이 방안을 채우며 살아남은 자들에게 깊은 부끄러움과 이름 모를 경외감을 불러일으켰다. 누구도 감히 손대지 못했던 진실의 심연을 제 손으로 파헤치고 목숨을 건 도박으로 멸문의 위기에서 가문을 건져낸 이 비천한 여인의 존재는 거대한 산처럼 우뚝 섰다. 상처투성이의 마른 어깨 너머로 불빛이 아른거렸고 그녀가 꿰매고 있는 것은 단순한 육신이 아니라 오만과 편견으로 찢겨진 조선의 병든 시대상이었다. 마지막 매듭을 묶고 실을 끊어낸 여진은 조용히 수건을 덮으며 처절했던 피의 의식을 끝맺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임무를 완수한 자의 고요한 평온함이 스쳐 지나갔다. 참혹했던 밤이 물러가고 문틈 사이로 푸르스름한 새벽의 빛이 스며들어오며 피로 얼룩진 사랑채의 참상을 비추기 시작했다. 여진은 피 묻은 도구들을 닦아 낡은 나무 상자에 갈무리한 뒤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일으켜 세우고는 누구의 시선도 마주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였다. 가문을 구하고 진실을 밝혀냈음에도 그녀는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천박한 오작의 굴레를 묵묵히 받아들이며 핏자국이 선명한 마루를 향해 쓸쓸한 절을 올렸다. 그것은 망자에 대한 마지막 인사였으며 세상을 뒤흔든 폭풍을 뒤로 한 채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질 준비를 하는 고별이었다. 방 안의 모든 이들은 그 뒷모습을 숨죽여 바라볼 뿐 차마 아무런 말도 꺼내지 못했다. 참혹한 피비린내가 진동하던 사랑채의 어둠이 걷히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관아의 넓은 마당을 훤히 비추며 운명의 아침이 밝아왔다. 간밤에 숨막히는 공포와 멸문지화의 위기 속에서 떨며 죽음만을 기다리던 수많은 하인들과 관속들은 넋이 나간 얼굴로 굳게 닫혔던 사랑채, 문이 열리는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위풍당당하게 군사들을 호령하며 마당을 짓밟았던 한준 대감은 이제 오랏줄에 꽁꽁 묶인 채 헝클어진 머리와 흑투성이 관복을 끌며 처참한 몰골로 끌려 나오고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완벽하게 뒤바뀐 권력의 향방과 믿을 수 없는 거대한 반전에 마당에 엎드린 이들은 경악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마당 한가운데 임시로 마련된 공당의 상석에는 진짜 암행어사가 서슬퍼런 위엄을 뿜어내며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어사화가 꽂힌 사모관대를 쓰고 손에는 왕실의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마패를 쥔 그의 눈빛은
짐승처럼 번뜩이며 죄인을 꿰뚫어 보았다. 무릎이 꺾인 채 차가운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한준 대감은 불과 몇 시즌 전만 해도 최씨 가문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던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권력의 정점에서 한순간에 대역죄인으로 추락한 그의 비참한 꼴은 탐욕의 눈이 먼 자의 잔혹하고도 허망한 말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암행어사는 매서운 눈빛으로 마당을 휩쓸며 천한 여우작의 손끝에서 세상 밖으로 나온 그 처절하고도 섬뜩한 혈서를 공당에 높이 지켜들었다. 최도령이 자신의 내장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서역의 맹독을 견뎌내며 손가락을 깨물어 적어 내려간 핏빛, 진실이 낭낭한 목소리로 만천하에 울려 퍼졌다. 북방의 오랑캐와 은밀히 내통하여 조선의 군사기밀을 헐값에 팔아넘기고 그 추악한 배신을 덮기 위해 충신을 모함하려 했던 한준의 더러운 죄상이 낱낱이 고발되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7대 독자가 제 목숨을 제물로 바쳐 완성한 완벽한 덫이 마침내 부패한 권력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끊어버리는 순간이었다. 만천하에 드러난 자신의 끔찍한 죄상 앞에서 담조는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몸부림치며 처절하고도 추악한 발악을 멈추지 않고 길길이 날뛰었다. 저 천박한 백정년이 사또와 짜고 억울한 죽음을 위장하여 죽은 자의 뱃속에서 가짜 혈서를 꺼내는 요술을 부린 것이라며 개거품을 물고 소리쳤다. 감히 조정의 중신을 음해하려는 불순한 영모라며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그의 외침은 이미 진실의 무게 앞에 짓눌려 허공을 떠도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끝까지 권력의 환상에 매달려 파멸을 부정하려는 그의 광기. 어린 눈동자는 이미 극도의 공포와 절망으로 초점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한준의 얄팍하고 비열한 변명은 암행어사가 미리 포박하여 대령시킨 역관들과 오랑캐의 은밀한 첩자들이 마당으로 끌려 나오자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도령의 비밀 서찰을 받고 급파된 암행어사의 군사들은 간밤에 한준의 본가를 급습하여 그가 적국과 주고받은 수많은 비밀 서신들과 엄청난 뇌물을 이미 확보했던 것이다.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물증들과 첩자들의 절박한 자백이 공당에 쏟아지자 한준은 더 이상 변명할 기력조차 잃고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헐떡였다. 완벽한 승리를 확신했던 권력자의 거만한 계획은 맹독을 품은 한 소년의 비장한 결의와 천민오작의 집념 앞에 무참히 박살났다. 모든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자 암행어사는 벼락 같은 호통을 치며 당장 저 간악한 대역죄인 한준의 관복을 벗기고 칼을 씌워 압송하라는 엄명을 내렸다. 한 가문을 멸문지화의 지옥으로 몰아넣고 국가의 안위마저 팔아넘기려 했던 끔찍한 음모의 수괴는 무거운 형틀에 갇힌 채 짐승처럼 질질 끌려 나갔다. 그를 따르며 무자비하게 칼을 휘두르던 시위군들과 그의 수족 노릇을 하던 무리들 역시 모두 포승줄에 묶여 처참한 신세로 전락하며 공당의 흙먼지 속을 뒹굴었다. 거대한 먹구름처럼 최씨 가문을 짓누르던 참혹한 죽음의 그림자는 공의로운 법의 심판 아래 마침내 흔적도 없이 흩어졌다. 멸문지화라는 끔찍한 공포 속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벌벌 떨던 최사또의 본가 하인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삼족이 멸하는 잔혹한 형벌을 눈앞에 두고 지옥의 문턱까지 끌려갔던 억울한 생명들이 기적처럼 목숨을 건진 것에 대한 극한의 안도감과 기쁨이 교차했다. 그들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신령님께 감사기도를 올렸고 서로를 얼싸안고 짐승처럼 엉엉 울며
살아남았다는 벅찬 환희를 거침없이 나누며 마당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사대부의 알량한 체면과 법도라는 무거운 굴레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생존이라는 숭고하고도 본능적인 환희 앞에서 먼지처럼 사라져버렸다. 최사또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텅 빈 공당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맑게 갠 파란 하늘과 피바람이 휩쓸고 간 마당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아비로서 자식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끔찍한 죄책감과 가문의 명예를 핑계로 아들의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묻어버릴 뻔했다는 참담한 자괴감이 그의 영혼을 짓눌렀다. 만약 자신이 양반의 오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여우작의 칼날을 거부했더라면 지금쯤 온 가문이 역적으로 몰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 것이라는 소름 끼치는 진실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죽은 아들이 피눈물로 지켜낸 가문의 이름표는 이제 그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부채로 다가왔다. 군사들이 물러가고 소란이 서서히 잦아드는 가운데 빗물이 말라붙은 낡은 나무 상자를 소중하게 품에 안은 여진은 마당 한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다. 혹독한 매질에 살점이 떨어져 나간 등에서는 여전히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고 극한의 긴장과 피로로 인해 그녀의 작은 몸뚱어리는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러나 폭풍처럼 몰아쳤던 권력의 암투와 가문의 존망이 결정되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녀는 흔들림 없이 오직 죽은 자의 억울함을 달래는 자신의 숭고한 도리를 다했을 뿐이다. 세상의 모든 칭송과 보상 따위는 천한 백정 여인에게 사치스러운 환상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암행어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음을 옮겨 피투성이가 된 채 묵묵히 서 있는 여진의 앞까지 다가가 깊고 서늘한 경의를 표하며 멈춰 섰다. 조선 팔도를 뒤흔들 거대한 역무를 밝혀내고 무고한 백성들의 목숨을 구한 것은 높으신 대관 마령들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이 비천한 여인의 서늘한 칼끝이었다. 유교의 굳건한 금기를 깨부수는 끔찍한 고통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망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그녀의 숭고한 용기에 암행어사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다. 국가의 명운을 건져 올린 피 묻은 두 손을 바라보며 그는 사대부로서 느끼는 깊은 부끄러움과 존경심을 동시에 느꼈다. 내년의 그 대담하고도 예리한 손길이 아니었더라면 충신은 역적으로 몰려 참혹하게 죽고 간악한 짐승이 조정의 권력을 틀어쥐었을 것이라는 어사의 칭찬이 마당에 울렸다. 그는 여진의 헌신과 공로를 임금께 낱낱이 상소하여 그에 합당한 후한 상을 내리도록 하겠노라. 굳게 약속하며 그녀의 피투성이 어깨를 자애롭게 다독였다. 하지만 여진은 무거운 고개를 숙인 채 무덤덤한 표정으로 엎드려 절을 올릴 뿐 그 어떤 기쁨의 내색이나 권력자가 내미는 달콤한 보상에 대한 미련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에게 가장 가치 있는 보상은 오직 차갑게 식은 억울한 영혼이 무사히 저승의 강을 건넜다는 서늘한 확신뿐이었다. 끔찍했던 죽음의 그림자가 완전히 걷히고 정의가 마침내 피투성이의 얼굴로 승리한 마당 한가운데서 생존자들은 말없이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기적 같은 아침을 맞이했다. 가장 천하고 멸시받던 오작의 날카로운 흉기가 가장 고귀한 양반의 뱃속을 갈라 세상을 구원했다는 이 기괴하고도 위대한 모순은 조선의 하늘 아래 깊은 흔적을 남겼다. 피 묻은 칼날 하나로 권력의 판도를 뒤집고 멸문지화의 위기에서 가문을 건져낸 전설 같은 이야기는 이제 살아남은 자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으로 새겨졌다.
모든 사건이 종결되었음에도 최사또의 핏발선 두 눈은 여전히 텅 빈 마당을 헤매며 뼈저린 참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암행어사와 정예 군사들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관아의 밭은 마당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믿을 수 없는 고요함이 무겁게 내려앉으며 핏빛 아침의 끝을 알리고 있었다. 멸문지화라는 끔찍한 참극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최사또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텅 빈 흙바닥을 멍하니 응시하며 돌부처처럼 굳어버린 채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가문의 얄팍한 체면과 유교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 적장자의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땅속에 묻어버릴 뻔했던 자신의 끔찍한 어리석음이 뼈를 깎는 고통으로 맴돌았다. 그 알량한 사대부의 자존심이 얼마나 허망하고 잔혹한 독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은 늙은 아비의 두 어깨는 한없이 초라하게 떨리고 있었다. 참담한 자괴감에 휩싸여 짐승 같은 숨을 몰아쉬던 최사또의 핏발선. 시선이 마침내 마당 한 구석에 조용히 웅크리고 있는 여진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다. 참혹한 매질에 살점이 떨어져 나간 가녀린 등에서는 여전히 검붉은 피가 배어나와 찢어진 거친 무명옷을 처참하게 적시고 있었지만 그녀는 묵묵히 낡은 나무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조선 팔도에서 가장 천대받는 비천한 여우작의 손끝이 가장 고결한 사대부 가문을 멸문지화의 지옥에서 건져냈다는 기괴하고도 위대한 진실이 사또의 심장을 날카롭게 후벼 팠다. 핏물과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말없이 서 있는 그녀의 굽은 등은 그 어떤 고관대작보다 거대하고 숭고하게 빛나고 있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최사또가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뎌 피투성이가 된 천한 여우작을 향해 천천히 다가가기 시작하자 주변의 공기가 일순간 기묘하게 얼어붙었다. 관아의 하인들과 가문의 친척들은 일제히 숨을 죽인 채 사대부의 굳건한 권위를 상징하는 위풍당당한 수장이 비천한 백정 계집에게로 다가가는 이 전대미문의 광경을 경악어린 두 눈으로 지켜보았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의 화려한 비단, 관복 자락이 핏물로 얼룩진 차가운 흙바닥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처연한 마찰음을 냈고 그것은 마치 수백 년을 이어온 견고한 반상의 벽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서늘하고도 거대한 파열음과도 같았다. 여진의 핏빛 집신 앞에 우뚝 멈춰 선최 사또는 피눈물로 얼룩진 늙고 초라해진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깊은 회한이 묻어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내 알량한 체면과 눈먼 오만함이 중심으로 진실을 밝히려는 너의 고결한 뜻을 무참히 짓밟고 죄 없는 연약한 육신을 이토록 잔인하게 찢어 발겼으니 나는 참으로 짐승만도 못한 끔찍한 아비요. 어리석은 늙은이로다. 사대부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만 쓰고 진짜 진실을 마주할 줄 몰랐던 내 두 눈을 당장 뽑아버려도 시원치 않을 것이며 내가 홀로 견뎌낸 그 숭고한 고통이 이 못난 자의 썩어빠진 영혼을 무자비하게 채찍질하는구나. 사또의 비통한 참회 앞에서도 여진은 그 어떤 거만한 동요나 원망의 기색도 보이지 않은 채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쉰 목소리로 담담하게 자신의 처지를 읊조릴 뿐이었다. 비천한 소인은 그저 억울하게 눈을 감은 망자의 서늘한 목소리를 대신 세상에 전하는 천박한 무당과도 같은 자이오니 마땅히 행해야 할 오작의 얄팍한 도리를 다했을 뿐 결코 날있게 이런 과분한 치하를 들을 자격이 없사옵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해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왔음에도 기꺼이 양반의 권위 앞에 엎드려 제 몫을 한없이 낮추는 그녀의 처절한 순종은 뼛속 깊이 각인된 천민의 지독한 한을 처연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최사또는 여진의 담담한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평생을 사대부의 꼿꼿한 자존심이자 목숨처럼 머리에 이고 살았던 화려한 사모를 두 손으로 거칠게 벗어 차가운 바닥에 미련 없이 내던져 버렸다. 양반의 가장 고결한 권위를 상징하는 관모가 핏물과 진흙탕 속을 형편없이 나뒹구는 그 충격적인 광경에 곁에 서 있던 모든 이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헛바람을 집어삼켰다. 수백 년 동안 단 한 번도 천것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뼈대 있는 가문의 수장이 이제 유교의 모든 엄격한 율법과 견고한 신분의 장벽을 스스로 산산조각 내버리려는 무섭고도 숭고한 결단을 내린 것이다. 쿵 하는 둔탁하고 묵직한 마찰음과 함께 최사또의 거대한 몸집이 여진의 발밑으로 무너지듯 꺾이며 차가운 흙바닥 위로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리는 전대미문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최고급 비단으로 지어진 화려한 관복이 피투성이 흙먼지에 처참하게 더럽혀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늙은 양반은 상투를 튼 이마가 거친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숙이 조아리며 짐승처럼 처절하게 오열하는 사죄의 절을 올렸다. 내 귀한 적장자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고 우리 최씨 가문 전체를 멸문지화해 참혹한 지옥불에서 무사히 건져준 너의 그 숭고하고 바다 같은 은혜를 이 못난 아비가 죽어 백골이 되어서도 결코 잊지 않겠노라. 가문의 최고 어른이자 지엄한 사또가 천한 오작의 발밑에 납작 엎드려 피눈물을 쏟아내며 절을 올리자 곁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던 최씨 가문의 친척들과 고고한 선비들 역시 무언가에 홀린 듯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평생토록 자신들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왔던 사대부의 알량한 체면과 오만함을 모두 훌훌 벗어던지고 하나둘씩 차가운 핏빛 마당 위로 거침없이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수십 명의 고관대작과 양반들이 오직 단 한 명의 비천한 피투성이 백정 여인을 향해 일제히 이마를 조아리며 거대한 파도처럼 엎드리는 광경은 조선 건국 이래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기괴하고도 벅찬 장관이었다. 하늘을 찌를 듯 드높았던 양반들의 오만한 콧대와 수백 년을 굳건하게 이어온 강철 같은 반상의 법도가 가장 낮고 천한 자가 흘린 숭고한 피와 희생 앞에서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다. 이들의 위대한 굴복은 단순히 목숨을 건져준 은인에 대한 얄팍한 감사 인사를 넘어 권력과 신분이라는 허울 속에 갇혀 진짜 인간의 숭고한 도리를 철저히 외면해왔던 지배 계층의 처절하고도 뼈저린 참회였다. 땅에 머리를 박고 짐승처럼 흐느끼는 양반들의 구분 등 위로 쏟아지는 찬란한 아침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빛나며 끔찍한 신분의 격차를 완전히 지워버린 가슴, 벅찬 감동을 자아냈다. 수십 명의 사대부들이 오직 자신만을 향해 차가운 땅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는 이 믿을 수 없이 벅찬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늘 서늘하고 무감각하게 죽음만을 만지던 여진의 맑은 두 눈동자에도 마침내 뜨거운 물기가 왈칵 차오르기 시작했다. 짐승 취급을 받으며 살점이 찢겨나갈 때도 단 한 번의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독하게 버텨냈던 그녀였지만 양반들이 스스로 쌓아올린 끔찍한 오만의 벽을 완전히 부수고 내미는 이 진심 어린 참회 앞에서는 굳게 닫힌 심장이 요동칠 수밖에 없었다. 핏물과 흙먼지로 뒤엉킨 그녀의 마른 뺨을 타고 흘러내린 한 줄기 맑고 뜨거운 눈물은 가슴 속에 맺혀있던 지독한 한을 씻어내고 있었다. 당황한 여진은
서둘러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찢어진 치맛자락을 거머쥐고 뒷걸음질을 치며 사또의 무거운 절을 피해 마주 엎드렸지만 그녀의 굽은 어깨는 이 기막힌 감동과 해방감 속에서 주체할 수 없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양반들의 이 위대한 굴복과 숭고한 참회가 비천한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가문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홀로 피눈물을 삼키며 치명적인 맹독을 견뎌낸 7대 독자의 고결한 영혼을 향한 예우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자신은 그저 억울한 망자가 세상에 남긴 거대한 핏빛, 진실을 꺼내어 전달한 보잘것없는 매개체였을 뿐이며 진정한 구원자는 육신의 비밀을 봉인했던 도령이라는 사실을 조용히 되새기며 눈을 감았다. 참혹했던 피해 의식과 권력의 끔찍한 암투가 완전히 종결된 관아의 넓은 마당은 쏟아지는 눈부신 아침 햇살을 온몸으로 듬뿍 받으며 찢겨진 상처를 어루만지듯 따뜻하고 거룩한 기운으로 서서히 채워지고 있었다. 생사를 넘나드는 끔찍한 멸문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낸 오만한 사대부와 비천한 천민은 서로의 뜨거운 눈물을 마주하며 조선 사회가 수백 년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생명의 절대적인 존엄성과 평등의 숭고한 가치를 핏빛 마당 한가운데서 온전히 공유했다.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던 참담한 원한과 절망이 봄눈 녹듯 부서진 자리에 피어난 이 벅찬 환희의 순간은 지옥 같았던 악몽을 씻어내며 묵직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하고 있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피비린내 나는 관아의 에르년 마당을 눈부시게 비추며 끔찍했던 밤의 참혹한 흔적을 서서히 지워가고 있었지만 여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서늘하고 짙은 안개가 무겁게 가라앉아 맴돌았다. 가문의 멸문지화를 막아낸 비천한 여우작을 향해 평생 고개 한번 숙여본 적 없는 고고한 사대부들이 차가운 흙바닥에 납작 엎드려 통곡하는 이 전대미문의 기괴한 풍경조차 그녀에게는 그저 덧없는 찰나의 환영처럼 비현실적으로만 다가왔다. 핏물과 진흙으로 처참하게 엉망이 된 그녀의 거친 두 손은 오직 밤새 망자의 억울한 진실을 파헤치느라 무뎌진 오작 도구들을 조심스럽게 갈무리하는 데에만 묵묵히 집중하고 있을 뿐이었다. 무거운 뼈저린 참회를 마친 최사또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범벅이 된 늙은 얼굴로 여진에게 다가가 평생 누려보지 못한 막대한 재물과 파격적인 신분, 상승의 은전을 다급하게 약속했다. 당장 이 천박하고 끔찍한 백정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의 영원한 은인으로서 평생 부족함 없이 안락하게 살게 해주겠노라며 쏟아내는 그의 간절한 제안은 참으로 달콤했다. 관아의 커다란 곡간을 모두 열어 금은 보화를 내어주고 그녀의 찢겨진 피투성이 무명옷 대신 최고급 비단을 입히라는 사또의 호령이 넓은 마당을 채우며 살아남은 자들의 벅찬 환희와 감사를 대변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진은 눈앞에 쏟아지는 찬란한 금은 보화와 양반들의 요란한 칭송 앞에서도 조금의 흔들림 없이 맑고 서늘한 눈동자로 최사또를 담담하게 올려다보며 천천히 무거운 고개를 가로저었다. 비천한 소인은 그저 억울하게 눈을 감은 망자의 서늘한 마지막 목소리를 대신 세상에 전하는 천박한 무당과도 같은 자이오니 마땅히 행해야 할 오작의 얄팍한 도리를 다했을 뿐 결코 날있게 이런 과분한 재물을 받을 자격이 없사옵니다. 그녀의 굳건한 거절은 너무도 단호하고 고요하여 끓어오르던 마당의 열기를 순식간에 차갑게 식혔고 사대부들은 이 천한 여인의 뼛속 깊은 고결함에 다시 한번 깊은 부끄러움을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다. 여진은 조용히 마당 한 구석에 놓인 맑은 지하수가 담긴 커다란 무쇠 대야로 묵묵히 걸어가 밤새 피비린내 나는 죽음을 만지느라 붉게 물들어 버린 자신의 거친 두 손을 천천히 씻어내기 시작했다. 투명하고 차가웠던 물은 순식간에 끔찍하고 탁한 핏빛으로 붉게 물들어갔지만 참혹한 매질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굳은 살이 깊게 박인 그녀의 고단한 손에 새겨진 깊은 상흔만큼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잔혹한 낙인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조선이라는 거대하고 무자비한 신분, 사회의 밑바닥에서 오직 차가운 죽음만을 마주하며 살아내야 했던 천민 여인의 지독한 한과 슬픔이 그 핏물 섞인 물결 위로 고스란히 처연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손을 깨끗이 닦아낸 여진은 화려하고 값비싼 비단옷을 들이미는 하인들의 손길을 차갑게 물리치고 핏자국이 흉측하게 얼룩지고 여기저기 거칠게 헤어진 자신의 낡고 초라한 무명옷과 삿갓을 다시 묵묵히 챙겨 입었다. 가문을 구한 위대한 영웅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도 일확천금의 거대한 물질적 유혹도 그녀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오작이라는 끔찍한 숙명의 무거운 짐을 결코 대신 덜어줄 수는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걸쳐 입은 낡은 옷자락은 비록 누추하고 지독한 피비린내가 진동했지만 권력의 탐욕에 더럽게 물든 사대부들의 그 어떤 화려한 비단, 관복보다도 눈부시고 숭고한 영혼의 무게를 묵직하게 감당하고 있었다. 낡은 옷매무새를 단정히 가다듬은 여진은 차가운 흙바닥에 놓여있던 손때 묻은 무거운 나무 상자를 소중하게 들어 올려 자신의 가녀린 피투성이 어깨 위로 단단히 둘러매었다. 그 낡고 투박한 상자 안에는 세상을 뒤흔든 끔찍한 혈서도 금은 보화도 들어있지 않았지만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서늘한 진실을 파헤치고 세상에 썩어빠진 거짓을 예리하게 도려내는 숭고한 오작의 칼날들이 무겁게 잠들어 있었다. 비천한 천민의 신분으로 감히 양반의 백가죽을 가르고 권력의 추악한 민낯을 까발린 그 무시무시한 흉기들은 이제 다시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어 다음 억울한 죽음이 자신을 애타게 부를 때까지 고요히 숨을 죽이며 기다릴 것이다. 상자를 맨 여진이 묵묵히 발걸음을 돌려 육중한 소슬대문을 향해 걷기 시작하자 넓은 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던 수많은 양반들과 무장한 군사들은 마치 거대한 파도가 갈라지듯 아무런 말 없이 조용히 길을 터주었다. 불과 몇 시즌 전만 해도 짐승 취급을 하며 혐오스러운 시선으로 그녀를 핍박하고 무자비하게 죽이려 들었던 사대부들은 이제 깊은 경외심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젖은 눈빛으로 그녀의 초라한 뒷모습을 숨죽여 배웅하고 있었다. 가장 낮고 천한 자가 가장 높은 자들의 썩어 빠진 세상을 구원하고 권력을 꿀렸다는 진실은 그들이 평생 외운 유교의 낡은 경전, 어디에도 결코 적혀 있지 않은 충격적인 가르침이었다. 관아의 무거운 문지방을 넘어 완전히 밖으로 나서자 텅 빈 차가운 저작거리에는 여전히 축축하고 차가운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몽환적이고도 쓸쓸한 풍경을 서늘하게 만들어내고 있었다.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폭풍이 한바탕 휩쓸고 간 양반들의 거대한 저택과 달리 짙은 안개에 휩싸인 가난한 백성들의 세상은 언제나 그렇듯 깊은 침묵과 고단한 일상에 무거운 무게만을 묵묵히 견뎌내며 처연하게 숨쉬고 있을 뿐이었다. 여진은 폐부를 찌르는 차가운 안개를 깊게 들이마시며 밤새 극한의 긴장 속에서 딱딱하게 굳어있던 어깨의 힘을 아주 천천히 빼내며 짐승 같은 거친 숨을 조용히 토해냈다.
짙게 깔린 이 서늘한 안개는 마치 권력의 추악한 암투와 탐욕에 억울하게 희생되어 차가운 땅 속에 묻힌 수많은 망자들의 흩어지지 못한 핏빛 원혼들이 뿜어내는 슬프고도 지독한 한숨과도 같았다. 썩어 빠진 세상은 여전히 불의와 거짓이 판을 치고 힘없는 자들의 억울한 피눈물은 끊임없이 흐를 것이기에 그녀의 낡은 상자 속에 잠든 서늘한 칼날은 결코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또다시 피비린내 나는 죽음의 심연 속으로 불려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양반의 백가죽을 갈라 세상을 잠시 구원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앞길에 놓인 이 지독하고 잔혹한 오작의 굴레를 묵묵히 받아들여야만 했다. 문득 여진의 머릿속에 자신의 내장이 지독한 맹독에 서서히 녹아내리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홀로 피눈물을 삼키며 혈서를 뱃속 깊숙이 삼켜버렸던 최도령의 창백하고도 비장했던 마지막 얼굴이 서늘하게 스쳐 지나갔다. 양반이라는 것 주장스러운 껍데기를 버리고 진정한 핏빛 희생을 통해 거대한 불의와 맞서 싸운 그 어린 영혼의 숭고한 용기야말로 자신이 쥔 차가운 메스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위대한 구원의 빛이었음을 마음속 깊이 인정했다. 도령의 끔찍한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그의 뼈저린 희생 덕분에 썩어빠진 위선자들을 온전히 처단할 수 있었으니 그 결코 잊을 수 없는 핏빛 연대는 여진의 가슴 속에 영원한 흉터로 깊게 남을 것이다. 안개 너머로 불어오는 매서운 아침바람이 상처투성이인 여진의 마른 뺨을 칼날처럼 차갑게 스치고 지나가자 밤새 애써 억누르고 있던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마침내 참지 못하고 툭 떨어져 거친 흙바닥을 검게 적셨다. 그것은 가혹한 운명에 짓밟힌 자신을 향한 값싼 연민이 아니라 이토록 끔찍한 피의 희생을 치러야만 간신히 억울한 진실 하나를 밝힐 수 있는 미쳐버린 세상의 잔혹함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비통함과 짙은 슬픔의 발로였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고 피 묻은 거친 소매로 뺨을 거칠게 훔쳐내며 다시금 서늘하고 흔들림 없는 맑은 눈동자로 무장한 채 깊은 심연 같은 안개 속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발걸음을 뗄 때마다 매질당한 상처가 불에 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비명처럼 질러댔지만 여진은 피 맺힌 입술을 꽉 깨문 채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자욱한 잿빛 안개 속으로 묵묵히 걸어 들어갔다. 권력과 야망이 빚어낸 참혹한 살인극과 양반의 백가죽을 가른 끔찍한 스캔들은 머지않아 사람들의 입방아를 타고 전설처럼 떠돌다 쓰러지겠지만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는 비천한 여인의 서늘한 칼끝은 조선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서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핏빛 폭풍을 잠재운 자그마한 영웅의 처절하고 고독한 뒷모습은 축축한 새벽 안개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듯 흐려졌고 마침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조선의 거대한 침묵 속으로 영원히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